자, 한국은행에서 14조 금융중개 지원대출 푼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방에 궁금하시다. 중소기업 특별 한시 지원 대책을 푼다. 그래서 이자 부담을 900억 줄이는 건데, 자, 여기 저신용 자영업자들이나 지방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푼다. 그러면은 이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뭐예요? 금통위가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금리는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정책대출처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정책대출 지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들어갔었죠? 정책대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한 3% 돼요. 근데 정책대출 1.5%를 내주라고. 근데 막 은행 예금금리가 2%예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한테는 손실이죠. 근데 은행이 정책대출을 이번에 엄청 많이 풀었죠. 자체 재원으로. 원래는 그전에는 보통은 대부분이 기금에서 나가고 은행 자체 재원이 많지 않았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 한 2, 3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었어요. 대출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왜냐면 그때는 기금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체 재원으로 작년에 엄청 풀렸다는 소리는 은행이 손실을 나면서도 그냥 정부가 시키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차이 나오는 그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2차 보전 방식으로 메꿔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즉 이런 형식으로 메꿔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손실이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 은행 재원으로 인해서 정책대출을 내줬다, 최근에 많이. 그러면은 일부 2차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산 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즉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KB 같은 경우 나 신한 같은 경우가 떨어졌는데 조금 올랐어요. 근데 뭐 산업은행, 하나금융, 우리은행은 조금 올랐네요. 기업은행은 떨어졌고. 근데 이게 그 전년도에 떨어졌던 게 그나마 조금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였는데.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지금이야 뭐 이자 수익 많이 올린다, 그걸 늘릴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작년에도 어느 정도 회복된 거지. 그 전에 막 예대 금리차 줄여라, 그 다음에 금리 억지로 낮춰라 이럴 때 순위가 다 떨어졌었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풀게 된다면은 일단은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건전성 관리에 더 힘써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당장 가계부채에 영향을 바로 미치진 않겠지만 가계부채를 내주는 데 있어서 수익성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건전성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기업대출 쪽으로 이렇게 푼다면은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신용등급 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망한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죽어나겠냐, 이런 것들이 핵심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올라온 환율로 인해서 은행들이 건전성 부분을 더 맞춰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통주 자본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주 자본 비율에서 보통주에 들어가는 게 그냥 보통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 잉여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예대 금리 차를 늘리든지 대출을 많이 내주든지 예금을 줄이든지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금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대출 금리도 낮추지만 예금 금리는 더 빨리 낮추고 있죠. 예금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본이 모자라다기보다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을 늘리겠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 중에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위험한데, 특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 집약도가 크기 때문에, 은행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문제 생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에도 막 여러 가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은행 건전성 평가 결과, 금융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갈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다? 자, 작년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112.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GDP 대비로 관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 부채도 은행에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 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은행권에는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자꾸 정책 대출 내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금융당국이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빌려준 거죠. 근데 많이 빌려줬으니까 너네 DSR 강화해라 라고 하면서 규제를 때리고 있어요. 되게 그 기업 같은데 나쁜 상사들 있잖아요. 야, 이거 내일까지 끝내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B안보다는 A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B안대로 해. 근데 와가지고 막 전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누가 이거 B안으로 하라고 그랬어? A안으로 하라고 그랬지. 제가 B안으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거랑 뭐가 달라요? A안이 더 좋은데.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도 그런 꼴을 한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해가지고 너네한테 규제가 들어간 거다 라고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기업 금융 역시도 똑같이 가계부채랑 똑같아요. 정책대출 풀라고 지금 하는 회사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내줬다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은행 문제 아니에요. 그럼 다른 쪽 기업 금융을 강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 올해 분명히 은행에서 한도가 더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도를 더 풀어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죠. 그리고 신용 위험 지수는 더 높게 잡았죠. 근데 저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보시면 지방 중소기업이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신용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렇다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빌려줄 때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혹은 부실채권 돼가지고 완전히 아예 터져버리지 않도록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위험지수가 더 상승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위험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곳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은행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내줄 때 조금 더 긴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위험한 곳들, 저 사이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아예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아예 신용도가 높아가지고 회수 걱정이 없는 대출들, 요 사이에 있는 대출 중에서 그 전에는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빌려줬었는데 한 여기까지로 축소해버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또 피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돈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 문제 생기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환율, 물론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환율이죠. 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보통 은행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주는 대출이 기업 대출 아니면 가계 대출인데, 기업 대출은 이미 강화가 들어간 상황이고, 가계 대출도 이 것에 비해서 나아졌다 뿐이지, 여기에서 보면은 저거는 가계 기업 합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종합지수인데, 작년 대비로 봤을 때 문제는 가계도 그 작년 말보단 많이 빌려준다는 거지, 가계 같은 경우는 작년 초보다 올해 초에 더 안 빌려줄 겁니다. 올해 초에 한도도 더 많이 줄었고,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졌고, GDP 자체가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면 조금만 많이 빌려주면 GDP 금방 넘어설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거라서요, 지금은 아마도 굉장히 선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출 자체가.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막 건설사 지원 위주로 들어갔던 것도 이제 경제 지원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PF는 정리한다고 그러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 살리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미 경제 위기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은행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은행은 비광을 만든다. 보수 이야기하시니까 은행은 비광을 만듭니다. 자, 비 안 올 때는 이렇게 우산을 빌려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산을 쓰고 있죠. 근데 비 오면은 저 우산을 뺏어가겠죠. 그런 거다.